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시면 100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25세가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50세가 낮 12시고 그리고 75세가 저녁 6시입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자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보니까 새벽 5시 한번 볼까요? 새벽 5시가 20.8세. 그냥 새벽 4시 반이 한 18세, 19세예요. 그럼 새벽 4시 반에 고등학교 입시시험 공부할 때 그때 조금 놀았어. 만약에 놀았어. 새벽 4시 반에 놀아가지고 새벽 6시까지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대충 그냥 놀았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와 새벽 4시부터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일도 안 하고 와 내가 막 멍땡이 쳤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안 가지고 그때는 그냥 자잖아. 그냥 아무 세상 걱정 없이 자잖아. 그러다가 새벽 어때요? 아침 한 7시 8시 되면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요. 그게 나이가 37.5세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30까지 보험회사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또 제 사업을 하다가 깨끗이 말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다니고 그리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들도 37.5세 아침 9시까지는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5세부터 37.5세까지는 한 10몇 년을 만약에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겠다. 그래도 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50세가 낮 12시예요. 우리가 제일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언제죠? 점심 먹고. 이제 아침에는 워밍업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빨리 바짝하고 퇴근해야지. 그럴 생각합니다. 그게 7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황금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황금기는요, 50세부터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남들은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은퇴를 보통 50세에 한 번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은퇴 연령 평균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45세.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세냐? 48.9세요. 50세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주위에서 보면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경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커피숍 하거나 그 외에는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페 이런 거 많잖아요. 카페 이런 카페들이 많아요. 그런 카페가 잘 되는 이유가 50세, 60세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 퇴직금 한 5, 6억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카페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요. 다 날려버려. 명함 하나만 했던 명함.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맨날 손 떨려가면서 마우스 잡고 워드 치고 설계하고 그래픽하고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살 겁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은요, 행복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는 한 60이나 70까지 살 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빨리 26세에 자녀들 결혼시키고 60 전에 손자 보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26살에 결혼해가지고 60 전에
자식을 또 키워가지고 60 전에 손자 보고 그리고 한 10년 뭐 이렇게 인생 정리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행복 창업, 여러분이 50세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나면 100세까지 50년을 살아야 돼. 수입 없이. 그때는 연금보험이나 이런 게 국민 뭐 보험 이런 거 뭡니까? 퇴직연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50에 돼가지고 퇴직연금 받는 거 평생 받는다고 했을 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그냥 푼돈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그걸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대기업도 다녀보고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1인 창조기업, 1인 지식 제조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혼자 하지만은 제 주위로 한 6명, 7명을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야만이 그런 분들하고 코워크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안 하는 분야에서 창조적인 어떤 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볼까요? 인생 로드맵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26세까지 어떤 걸 하느냐. 지금 여기 각 뭐 주얼리 디자인과부터 뭐 이렇게 기계 설계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테크노 경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0세 때 여러분들이 전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을 석사까지 했지만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 전국에 몇 명입니까? 전국에 기계공학 한 사람이 저희 그 할아버지 때부터 생각해보면 한 수백만 원 되지 않을까? 그죠? 거기서 1등을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같은 전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등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명장이라고 하잖아요. 명장. 그 사람들 명장은 어때요? 손이 닳았어요. 정말 진짜 뼈가 닳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도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계공학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로봇 쪽으로 넘어갔어. 남이 안 가는 로봇 쪽으로 가가지고 기계공학을 했는데 로봇을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몇천 명으로 줄어들어요. 기계공학을 하면서 로봇을 한 사람은 몇천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몇천 명에서 1등 하는 것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경영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몇 명 안 돼. 몇십 명이 된다면. 그 중에 내가 창업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런 타이틀을 제가 발견을 해내고 그거를 저희 그 전문 영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경영까지가 뭐죠? 테크노 경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테크노 경영으로서는 1위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주얼리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데 주얼리 디자인을 한 사람은 전국에 몇 명일까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거기서 1등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심화 과정을 해서 학사학위 정도는 따야 돼. 한 2년을 더 공부해가 거기에 주얼리 디자인을 2년 해가지고는 좀 모자랄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심화 과정을 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석사를 경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인문사학 쪽으로 가든지 예술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서양화학 쪽으로 가든지 해서 남들이 주얼리 디자인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데다가 자기가 어떤 이론 영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 영역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디자인학과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뭐 산업 디자인 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꼭 주얼리 디자인 하신 분 중에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또 2년을 하면 석사를 하죠. 박사는 어디로 가느냐? 박사는 경영으로 가버려요. 경영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럼 그 중에 경영을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기 한 사람은 먹고 살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게 편입으로 할 거냐? 편입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심화 과정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겁니다. 저 취업을 이때까지 하면서 학업을 계속 해와 보니까 일반 대학교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석사학위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저하고 연락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계공학 하신 분들은 전부 어디가 있냐? 건설회사, 리비아, 중동 그런데 사업 소장님이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자, 저는 그 학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만약에 편입을 해가 들어갔다. 그럼 어떤 일이냐? 일반 대학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취업을 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공대생으로서는 나는 현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막연하게나마 내가 교수가 되었거나 했을 때 누구한테 말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그냥 공부만 계속 했으면 오히려 할 말이 적은데 일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일반 대학에 내가 편입을 해가 공부를 하면은 축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네트워크도 안 생기고, 낮에 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에 맞춘 대학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그냥 회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가서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인덕대학교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저도 박사과정을 하는데 특수대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국책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호스대학교라고요. 호스대 벤처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여기는 어떠냐? 현업에서 한 20년, 30년 한 전문기관장, 송종호 전 중소기업 총장님 이런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금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열심히 낮에 공부하고요. 저녁에 집이 또 서초동이니까 바로 저녁에 와서 저녁 6시 반부터 11시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하고요.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야.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직장에 다니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다 네트워크도 생기고 내 전문 영역이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반 대학원 다닌다. 만약에 연세대학교나 뭐 고려대학교 뭐 좀 이름 있는 데를 생각하고 가서 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인 줄 아닙니까? 낮에 시험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 보듯이 낮에 가서 쫓아가지고 시험 보고 발악되면은 또 안 돼. 이런 과정이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을 취직을 하세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상관없어.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저녁에 그 커리큘럼이 잘 돼 있으니까 저녁에 7시 10분부터 한 3시간씩 열심히 하면은 그 친구들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연하잖아요. 평생 친구 됩니다. 평생 친구가 되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그래서 학사 학위를 빨리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해가 석사를 좋은 데 갔어요. 왜? 예전에는 26살에 결혼 장가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대학교를 한번 삐끗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한 미끄러지면 재수까지는 허용이 됐어. 그래서 재수에 대학 갔다 오면 그게 평생 자기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니? 그게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이게 평생 자기 뒤를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나이는 어때요? 40세까지는 공부를 하니까 누구나 석박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40세까지는 누구나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1인 자녀로 해가지고 한 4, 5년 되면은 대학교들이 어떻습니까? 모집 정원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무 교육이 된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의무 교육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래요. 너 어느
대학교 나왔니? 이거 안 물어볼 겁니다. 왜? 의무 교육인데. 여러분들이 20, 30년 전에 그래 돼요. 당연히 그냥 대학은 나오는 건데, 서울대 나오나, 어디 나오나 똑같아. 전문 영역이 어디냐? 당신이 주얼리 디자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기계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경영을 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고. 뭐를 전제로? 석사, 박사를 전제로. 다 석박사예요, 그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학사학위 과정은요, 그냥 기본이라 생각하고 빨리 졸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취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전공을 한 3개 정도는 가져가시라. 그 전공을 3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일단은 학사를 따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해가 편히 취업과 학업을 같이 하시면서 이 전공을 깊이 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석사 과정이 되든 박사 과정이 되든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대로 어떤 영역을 할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것만 합니다. 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모든 걸 다 시키니까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능력은 더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대기업을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가면 대기업을 가는 대로 여기서 배울 게 있고 그 다음 소기업, 중소기업 가면 거기서 배울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왜? 옛날에는 5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한 번 다니면 끝이었어요. 왜? 거기 다니면 한 20, 30년 다니면 그 다음에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어때요? 100세까지 살면은 중간에 중소기업을 다녀도 좋고 대기업을 다녀도 좋고 계속 직업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지금 취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했을 때는 대학교가 그게 결론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나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이 학사학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석사냐 박사냐 그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다니냐 중소기업을 다니냐 그게 결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분야 전문가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사자가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길동인데 변호사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 사이에 모이면 그 친구 변호사니까 내가 일을 하나 줘야 되겠네. 뭐 분쟁이 있으면 그 친구가 먼저 생각나. 근데 요즘은 변호사님이 하도 영역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그 친구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면은 뭡니까? 뭐 특허법률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얼리 디자인 쪽이면 보석 중에서도 그림과 관련된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러면 명화 보석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뭐 갖다 붙여가지고 중간 영역을 하나 만들어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하고 이론이 겸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업만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했어. 그럼 공부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벌써 몇 년이 지난 공부를 한 거야. 그럼 그게 쓸모가 없어요. 반면에 취업을 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전문가로 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배로 인생을 사시라. 2배로 사는 게 사서 고생하는 거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사서 고생하는 것은 평생 내가 먹고 살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10년 후에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 네. 중소기업 과장. 여기는 10년 후에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대기업. 대기업. 10년 후에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부분이 보면 그냥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부 대기업에서 그냥 과장이나 아니면 뭐 대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돈을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그러면 10년 후에 몇천만 원 벌면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몇천만 원이면 전세금도 안 되는데, 결혼하려면. 몇 억. 근데 몇 억 벌려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10년 후에 전세 자금으로 만약에 지금 서울 시내 전세 자금 24평 하면 2억은 모아야 돼요. 그러면 매년 2천은 모아야 되죠. 여러분 연봉이 들어가면 많게는 4천에서 적게는 한 3천 될 겁니다. 2,500.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교통비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2, 3천을 모아요. 매년. 그러면 이제 한 10년 지나서 2억을 모았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집 하나 사고 끝. 전세 끼고 집 하나 사고 아니면 뭐 은행 대출 한 3억, 4억 끼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10년 후에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를 받았어. 그리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프로젝트 한 건 받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잘 아시지만 프로젝트 한 건에 저 같은 경우 받으면 한 3억씩 받아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근데 프로젝트 하나만 받을까? 1년에? 제가 많이 받을 때는 5개 받아요. 15. 그게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남들이 볼 때, 야, 너 대기업 가니까 연봉 한 3천, 4천 대, 야, 좋구나. 술 사. 그래, 술 살게. 이제 직장 생활 했으니까 이제 이제 나 공부하고 이제 공부로부터 해방.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매주 놀러 다니고, 이거야. 인생에 있어가 뭐 별거 있어. 정말 나 이제 공부 인덕대학교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보람이 이거구나. 그래서 맨날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맨날 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도 한 10번 다녀보세요. 동남아 여행부터 해가지고 유럽 여행 다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 맨날 다니는 것도 지겨워. 그래 인생에 대해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게 다라면, 인생이 이게 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전공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정말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봐요.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전 뭐냐면 제 친구 한 명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날부터 그만둔다 했어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해외 반도체 영업부의 부장인데 들어가는 그날부터 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 계속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기에 관심이 많고 도에 관심이 많고 인도에 주재원으로 한 1년 갔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대. 인도에서 돌을 닦으니까. 그래서 오기 싫대. 그런데 왔어요. 가족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매주 와서 그림을 맨날 그려요. 근데 안 팔려. 피카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이러고 막 나는 한국에 피카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했어. 근데 돈이 한 전도 안 팔려.
내가 죽고 나서 팔릴지는 몰라. 죽어야지 또 값이 오른다며.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인생이 좋으냐? 한쪽은 내 좋아서 하는데 세상이 원하지 않아. 근데 한쪽은 삼성전자에 일하는 친구는 세상이 원하는 걸 해.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아니야. 그 중간 영역이 뭐냐? 내가 좋아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그게 언제까지? 37.5세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대기업의 대우전자라는 데를 들어가기 전에, 원서를, 수십 번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회사를 이렇게 인재를 뽑는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가 없다! 이러면서 점차 위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저희 그 예상을 맞게 전부 존재 없이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뽑은 회사들은 다 잘 돼요. 열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열정과 패기를 보고 뽑는, 인성을 보고 뽑는 회사는 잘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겁니다. 37.5세까지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그 LG25C, 패밀리마트 이런 데서 캐시어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캐시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가서 캐시어 하겠다면 일단 시간당 5,000원 받고 하겠다면 하라고 할까요? 안 시켜줘요. 여러분 나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저는 저 대리 운전기사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해보냐면 컨설팅을 제가 하는데 그 회사에서 대리 기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그런 걸 막 해보면은 어때요? 전부 다 내게 돼요. 여기 기계설계과 하는 친구들도 제가 강의를 하지만 기계설계과가 이제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뭐가 돼 있을 건가? 아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은 경영자가 돼 있거나 최고 책임자가 돼 있으면 그때는 아마 기계 설계를 하지 않고 남들을 시키는 입장에 있다면 어때요? 기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경영이라는 여기까지 영역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기계 설계가 내가 만약 이게 적성이 안 맞다고 해요. 이걸 지금 포기하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경영만 했어. 그러면 어때요? 건물이 요만큼만 쳐져 있으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적성이 좀 안 맞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한번 파보는 겁니다. 파보고 4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가 제일 좋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계공학을 설계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보험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사람을 좋아했는데 영업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뺑글 오히려 기계공학이 내하고 잘 맞더라. 그걸 제가 뒤늦게 느꼈습니다. 내가 기계공학에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